2021년 늑대 징크스라는 표현을 기사에서 처음 봤던 무렵에는 그저 손흥민의 PL 4경기 연속골이 터지지 않은 사실이 더 아쉬웠습니다. 징크스란 깨지기 마련이고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준 울버햄튼은 손흥민이 득점하지 못한 4개 클럽 중 하나였고 유일하게 5경기 연속 득점하지 못한 팀이었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강한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무득점 합의 숫자는 8게임으로 늘어나 있었고 경기는 토트넘이 1대0으로 승리했지만 징크스라는 단어는 더욱 부각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징크스란 단어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진 않지만 PL의 많은 클럽 가운데 손흥민이 유독 힘들어한 클럽이 울버햄튼임은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PL에서 최강팀이지만 비교적 손흥민이 많은 득점을 터뜨리고 활약했던 맨시티의 정반대 지점에 울버햄튼이 있고 오늘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리그에서의 위상은 토트넘이 위에 있지만 두 클럽 간의 상성에서 손흥민의 결과가 유독 나오지 않았고 상대의 밀집 수비에 토트넘 공격진은 매년 고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의 몇 가지 숫자에 주목하면 더욱 토트넘 고전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71%로 점유해서 압도했고 패스 횟수는 무려 721개를 기록했습니다. 패스 성공률 또한 88%로 좋았습니다. 울버햄튼은 절반보다 아래인 295개의 패스에 71%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전은 울버햄튼이 유효 슈팅에서는 오히려 7대4로 앞섰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토트넘이 볼을 소유했지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 못한 비효율적인 경기였고 울버햄튼은 잔뜩 뭉클이고 있었지만 역습마다 골문으로 슈팅을 날렸습니다. 패스 횟수는 점유 축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지만 패배하는 순간 빛을 잃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축구의 결과는 오직 누가 더 많이 득점했냐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올 시즌 토트넘이 공격하는 팀들에겐 비교적 강했지만 선수비하는 팀들에겐 대부분 고전하거나 버저비터 득점으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근 빅리그 우승팀들은 대부분 공격 축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 무리뉴나 콘테처럼 수비에 우선 순위를 둔 감독들의 우승 행진이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유독 점유하는 팀들의 타율이 좋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연 맨시티가 있고 지난 시즌에는 특히 나폴리의 분전이 눈부셨습니다. 바르샤 또한 언제나 그들의 색깔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리그는 뮌헨과 파리가 워낙에 강세를 보여 예외로 치더라도 그 외의 빅리그에선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선보인 팀들이 모두 지난 시즌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우승권에 도달하지 못하는 점유 축구팀들에게 가장 큰 숙제는 더 공격하는 강팀이 아니라 강력한 밀집 수비를 펼치는 중하위권 팀들입니다. 오래전 영상에 언급했지만 리그에서 최상위권 팀은 소수이고 중하위권은 절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팀들에게 안정적으로 승점 상점을 획득하는 것은 긴 레이스의 선두를 위해 필수 조건이고 지난 시즌 맨시티와 나폴리는 밀집 수비하는 팀들을 박살내며 정점에 올랐습니다. 토트넘은 비교적 맨시티를 상대로 선전했지만 맞대결 결과는 빼고 다른 다수의 팀들과의 성적을 모으면 결국 리그 성적표에선 많은 승점 차이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이 가장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상대팀은 벌리였습니다. 콤파니 감독은 최상의 스쿼드를 가지진 못했지만 비교적 호쾌한 축구로 토트넘을 상대했고 결과는 나빴습니다. 반면 밀집 수비를 펼치는 팀들에게 토트넘은 대부분 고전했고 90분 내내 만들기를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막판에 롱볼을 첨가한 세컨볼 싸움을 펼치고 극적인 득점을 터뜨리며 승리하곤 했습니다. 해당 순간에는 당연히 헤딩골의 빈도 또한 높습니다. 여기서 축구가 가진 고난이도 질문이 발생합니다. 그럼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그냥 경기 초반부터 롱볼과 세컨볼 싸움으로 득점을 노리면 안 되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뮌헨 직관 이벤트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코리아노즈란 사이트에 가입하고 이벤트 참여 설문조사를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1등 2명에게는 항공권과 호텔 경기 티켓이 제공됩니다. 2등은 김민재의 친필 사인이 포함된 유니폼, 3등에게는 김민재가 마킹된 일반 뮌헨 유니폼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노즈의 인스타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각 팀들의 감독들은 각자의 축구 철학을 가지고 있고 패배한 경우에는 온갖 질문과 결과론이 등장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라지는 이유는 정답이 없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가장 강한 축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졌지만 유지하고 발전시켜 더 나아갈지 지난 경기에 득점한 패턴으로 변신할지 선택 지점은 많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제1리그 시절부터 이미 자신의 축구 철학이 확고한 감독이었고 결과에 따른 1회 1비가 아니라 꾸준하게 토트넘에 자신의 축구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90분 내내 점유하고도 파이널 서드에서 해답을 찾지 못했지만 결국 다음 경기도 큰 그림에서는 오늘의 축구가 이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평가를 할 수 있고 포스텍 감독이 가진 최대 무기는 시간입니다. 부임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짧은 시간은 지금까지의 경기력만으로도 대부분의 매체에서 호평받고 있고 한 시즌을 온전히 보낸 이후의 토트넘에는 많은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카운터어택 축구를 펼치던 팀이 프리시즌 이후에 갑자기 점유율 축구로 변신하고 펼쳐진 올 시즌은 분명 고무적이기 때문입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시티 부임 첫 해에 3위로 예열 단계를 거치고 다음해 우승했고, 클럽 감독은 리버풀 첫 해에는 8위, 이듬해에는 4위를 기록했으며 5년차의 리그 우승을 거뒀습니다. 맨시티, 리버풀과 비교해 더 나은 스쿼드로 보기 힘든 토트넘 입장에서 포스텍 감독의 승부수는 사실상 다음 시즌부터이고, 올 시즌은 어떻게든 적정 단계의 경기력으로 성장과 챔스 진출이란 거대한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기력 측면에서 토트넘 최대의 난관은 박스에서 파이널 패스입니다. 오늘 700개가 넘는 패스는 대부분 측면이나 하프라인으로 돌리는 패스였고, 득점에 관여하는 창의적인 상황은 소수였습니다. 중위권 팀에게 덜미를 잡혔던 전형적인 올 시즌 토트넘 경기들과 흡사했고, 선취골에 성공한 울버햄튼을 상대로는 역습 상황도 거의 없었습니다. 밀집된 수비를 타파하는 점유 축구의 득점에는 대부분 상대와 관중들의 예측을 벗어나는 창의적인 장면들이 포함됩니다. 팀 차원에서 해당 부분의 성장은 말처럼 쉽지 않고 매경기 그게 가능했던 팀들은 바르샤, 맨시티처럼 지나치게 강한 팀들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분명 어려운 미션이고 당연히 퍼즐과 성장이 필요합니다. 포스텍 감독은 경기 이후 여전히 만들어가는 팀임을 분명히 하며 오늘의 반성과 다음의 성장을 말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다음 주 첼시와의 경기가 연기되며 2주의 시간을 번 것은 희소식입니다. 양쪽 주전, 풀백의 부상과 연속 출장한 일부 선수의 체력이란 주제에서 정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리그 경기에 선발 출장한 손흥민의 활약을 기대한 많은 팬들 입장에선 분명 아쉬운 경기였고, 역시 한 가지 위안은 아시안컵 일정 이후 연속되는 강행군에서 손흥민에게도 회복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타디움엔 4,000명에 육박하는 한국 팬들이 자리했다 알려졌고, 새삼 축구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재확인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K리그 경기에도 무료 티켓을 제외하면 그 숫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멀리 런던까지 날아가서 경기를 관람하신 모든 분들, 결과는 아쉽겠지만 현지에서 소중한 추억 만드셨길 기원합니다. 올 시즌 토트넘 축구는 마치 미로와 같습니다. 지난 시즌은 분명 대부분 사람들의 기대 속에 출발했다면 올해는 비교적 거쳐가는 시즌으로 개막했지만 의외로 초반 선두를 달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안겼고, 7시즌 이후 극단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더니 2월에는 내일을 알 수 없는 형국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경기는 많이 남아있고 경기력과 결과 모두에서 선수단이 원하는 단계로 나아가길 응원합니다.